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7월하고도 10일, 비가 내리다 말다 하는 이 날씨가 마치 박근혜 체제의 암울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 끊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양극화가 진행되건 말건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가 더욱 가난뱅이가 되든 말든 정의가 사라지고 힘과 불의가 흥행하든 말든 살아간다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 정말로 박정희와 같은 외부에서 주어진 철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철벽에 가로막혀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이런 우울하고도 암울한 시대, 국민TV가 한가닥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당분간 아프리카 TV 생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시를 하나 읊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로 된 칠언절구인데요. 우리말, 원래 중국말로 슝짝쭉짝 해야 이제 되는 건데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다소 듣기 거북해도 그 뜻을 제가 새겨 드릴 때까지 참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해요. 국정원 개새끼야, 포기 바른 장난해, 맹박근혜 한통속, 5년 내내 레임덕. 이란 시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국정원 개새끼야. 국정의 근원은 개색, 막힌 곳을 열고 희야, 어두운 밤을 비추는 데 있는데, 포기 바른 장난해. 포기 발언, 기록을 포장하고 말을 짓밟아 장난해 세상을 어지럽고 놀랍게 만드나. 맹박근혜 한통속, 명박근혜, 그릇을 쳐 깨뜨리고 뿌리를 상하게 하여 한통속, 가뭄의 고통이 이어지네. 5년 내내 레임덕, 5년 내내 나라의 덕이 임하기까지 5년을 어찌 기다릴꼬 하는 시입니다. 한겨레 20일에 송호균 기자가 부글부글 국정원 개새끼야라는 쓴 시인데요.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큰 거리에 나가서, 그걸 대처라고 그럽니다. 저자에 나가서 이 시를 높이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개새끼야, 포기 바른 장난해, 맹박근혜 한통속, 5년 내내 레임덕. 훌륭하십니다. 한겨레 20일 이번 주 많이 사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사고 중국인 희생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정작 사과해야 할 자국민들에게는 쌩 까시면서 이러는 거는 채널A가 중국인이 죽어서 다행이라고 했던 망언 때문에 결국 그러고 있습니다.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채널A,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많은 채널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5.18을 일으켰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던,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로 경고를 받았던 종편 채널이죠. 채널A.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채널A를 비롯해서 여러 종합편성 채널들이 애초에 약속했던 거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중국인들에게 사과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 그것도 성과가 있는 거라고 선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까먹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채널A 제어가 취소하십시오. 채널A만 취소하면은 모기업인 동아일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쪽쪽쪽쪽 빨아주고 있는데 열받을 테니까 TV조선도 끼워서 취소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선 후보가 말이 헛나오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전 후보가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로 인해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고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말하자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 혜택을 받은 당사자이면서 유체이탈 합법으로, 게다가 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의 활용 점정을 찍었던 남재준을 그대로 두면서 자기는 남의 일인 듯이 얘기하는 박근혜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나 봐요. 대선 불복으로 비칠까봐 염려한다는 그런 돌대가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흠집내고 끌어내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국정원의 관건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에게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고 정확한 충고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 돌대가리 선생들? 참, 정말, 빵망이가 있으면은, 그, 돌대가리들의 찰진 엉덩이나 아니면 딱딱한 대가리를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오늘의 사설, 한겨레신문에서 선택했습니다. 요즘 신문 사설이나 칼럼들 보면요, 왜 그리 매가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한겨레신문의 오늘 사설, 남재준 원장 사퇴가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다 는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22일 취임하면서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도 전사로서의 각오를 다져달라고 말한 것이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역대 국정원장 취임사 중 가장 짧았다는 이 발언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다짐하는 남 원장의 남다른 각오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기대였다. 남 원장이 말하는 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몸바쳐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조직 보호를 위해 민주주의의 법질서와 싸우는 전사를 의미하는 것이 됐다. 이 과정에서 남 원장이 시대 변화에 걸맞은 국정원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임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남 원장은 정보의 생산과 관리라는 국정원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얼마나 중요한 극비 문서인지, 이런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국익에 어떤 손상이 올 것인지 등은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기본에 해당한다. 남 원장이 이런 것도 몰랐다면 국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기밀의 중요성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국정원장이 지휘하는 조직에서 정보가 제대로 생산, 관리되기를 기대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남재준 해임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반성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국정원 계획을 신용이라도 낸다면은 그 첫 단추는 남재준 해임이 돼야 됩니다. 남재준은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 북한과 싸우는 국익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나 북한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됐습니다. 나라에서 수천억 조 단위로 세금을 걷어서 퍼부어가지고 조직 만들어 놨더니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전사가 됐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전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박근혜 개인을 위한 전사로 전락한단 말입니까? 당장 해임돼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하신다면 당장 남재준부터 자르고 계획 신용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계속 이어집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안정감과 균형 감각,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도 남 원장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에게 찬사처럼 따라다니던 원칙주의자니 돌직군이 하는 기질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오만한 비타협주의, 무작정 돌진주의 등의 가장 나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더욱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국회 답변에 이르면 그가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가보다 국정원의 명예를 앞세우는 논리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가 언제부터 국정원에서 일했다고 국정원의 명예를 입에 올리는지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는 남 원장이 이미 개혁 초심을 잃고 국정원 내부의 조직 논리에 침윤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네, 우리 한겨레신문 사설을 이렇게 얌전하게 썼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입에 올리는 이유는 박근혜의 명예, 박근혜의 이익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정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국정원의 명예입니까? 박근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죠. 박근혜의 이익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국정원을 팔아먹은 겁니다. 국정원의 평범한 조직원들은 이런 이야기에 분노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바로 원세훈이나 남재준처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정치적 중립성을 최상의 덕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똥통에다 쳐박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서 감히 남재준 같은 사람이 국정원의 명예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명예를 차라리 얘기하십시오.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개혁안을 국정원 스스로 마련하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남 원장의 사퇴가 가장 큰 국정원 개혁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기문란 행위 당사자한테 국정원의 일탈을 막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부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원장으로 남아있는 한 조용하고 내실 있는 국정원 개혁을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전사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다. 네, 이렇게 쌈박질로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면은 국정원 계획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능지수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런 짐작도 갑니다. 그러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서 쌩 까는 방법이. 그러나 그 선택은 파국과 몰락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 배에 칼을 찌르는 길입니다. 국민들 바보도 아니고요. 그 엄혹한 박정희의 군부 독재에도, 전두환의 군부 독재에도 들고 일어났던 국민들입니다. 2013년 개명된 시대, 이 개명천지에, 대명천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쌩까기, 새누리당의 슬쩍 넘어가기가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주말 서울광장 집회에서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쌩까고 넘어가면은요,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모일 겁니다.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 가가지고 그 시기 잡고 반성했다는 반성 코스프레 국민들이 처음이니까 쏘가 넘어갔죠.
이번에는 속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를 충고드립니다. 진정으로. 이런 시대에 그나마 제대로 된 방송을 하겠다고 출범한 게 국민TV인데요. 힘이 미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그 힘을 기르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1년 지나고 2년 후에 정말 쏙 시원한 뉴스, 조중동 종편 지상파 아무리 떠들어도 정말로 단칼에 깨부시는 그런 방송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국정원 개새끼야 이 시와 관련해서 팟빵 생중계 댓글에 이와 유사한 시를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추첨도 아니고 선택해서 김용민 교수가 직접 쓴 한국 종교가 뭐더라? 까먹었다. 한국 종교가 위험하단가? 아, 참. 여하튼 김용민 교수의 책 3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힐의 가버려! 네, 조합원이 15,500명을 돌파했네요. 빨리 16,000, 17,000, 18,000 가서 2만 명 돌파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 5명밖에 안 됐네요. 게다가 2명은 전화 접수입니다. 할 수 없죠, 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엽기토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엽기토끼. 제가 아는 두 분인가? 토끼를 애완으로 기르시더라고요. 엽기토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용계동의 부레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대전 유성구 신성동의 나무 033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의 류광수님, 그리고 같은 지역의 한상음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새로운 언론을 향한 그 첫걸음이 된다는 이야기 말하고 닳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3만 명, 5만 명이 될지 참 어떨 때는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이 멀다고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라면 멀고 험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영구 보정동의 시드암님, SEEDUP 시드암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도 해야죠. 이 광고는 자신을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라고 소개한 국민TV 조합원 익명의 조합원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직접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제 닭공주가 부정선거로 왕에 당선됐다.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당나라의 닭공주 이야기 제3탄. 자, 당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닭공주를 찍은 사람이 적었거든요. 심지어 닭공주 아버지 시절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90% 정도 닭공주를 찍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닭공주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공포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점점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어. 이건 아니야. 라는 속삭임도 있었지만 지와 닭 공주는 대부분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나라의 닭공주 이야기 재미있네요.
개국의 개공주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국민TV 라디오에서는 제일 비싼 광고입니다. 직접 읽어주니까. 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또 다른 광고도 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참 칼럼이 별로 신통치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저기 찾다가 중앙일보 기자 칼럼입니다. 노트북을 열벼 보수의 제1덕목이 책임인 이유. 중앙일보 별로 소개해드리긴 싫지만은 그래도 이런 보수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수주의의 원조격인 에드먼드 버크는 저서 프랑스 혁명의 성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의 이익과 새로운 계획의 이익이 같을 땐 변화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글을 남겼다. 프랑스 대혁명을 비판하면서다. 이를 보수 진영과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NLL 포기에 대입하면 생각할 대목이 많다. NLL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이미 소유하는 상태의 이익을 갖고 있다. 이를 지키려 얼마나 피를 흘렸던가. 그렇다면 NLL 포기 공인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국익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따져봐야 한다. 네.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의 고찰 저도 읽어봤는데요. 시원찮은 책입니다.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뭐 보수주의 원조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맨 그냥 그야말로 공자왈 명자왈 뒷다리 젓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의 이익과 변화를 꾀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이 충돌하거나 동등할 때는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수의 전형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그런 보수의 논리에 비춰보더라도 NLL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NLL을 끌 때부터 우리는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인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유엔 공인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해군과 공군을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평도 근방에다가 서해오도 근방에다가 줄 쫙 꺼놓고 북한 니들 여기 쳐들어오면 죽어 해서 만든 게 NLL입니다. 북한 겁나서 못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굳어진 게 NLL입니다. 이미 우리는 NLL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걸 공인해달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수 세력입니다. 그 공인해달라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 번 더 그 부속 도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LL 이남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NLL 이북은 그러면 어느 나라 영토야? 중국 거야? 북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진보 세력들이 해야 될 얘기입니다. 보수는 무슨 얘기야? 한 번 더 전체가 우리 땅인데 NLL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 맞든 틀리든 논리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까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기자의 이야기는. 그래도 아무튼 계속 들어봅시다.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엔 보수의 정서를 자극하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괴물에 비유했고 국제법적 근거 부족도 거론했다. 그래서 보수 진영과 새누리당에선 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NLL 포기라고 공인하는 순간 그 뒷감당이 만만치 않다. 6년 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명한 14 남북 정상선언 3항에는 남북은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개최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래서 1.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2. 노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공동 어로구역 설치를 합의했다. 3. 그러므로 14선언 3항은 NLL 포기가 전제돼 있다는 논리로 전개됐다간 누구도 원치 않는 희한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북한은 늘 약속을 안 지키니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14선언은 정상 간의 선언이다. 네. 그게 새누리당이 노무현이 미워서 그리고 노무현 후계자 문재인을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놓은 게 바로 NLL 대화록 공개고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퍼붓는 겁니다. 근데
그래, 액면 그대로. 그래,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면은, 그야말로 새누리당 정권은 NLL을 포기해서부터 북한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마타도어에 불과해요. 근데 자기들의 주장을, 그야말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노무현은 그냥 NLL을 포기할 그런, 쪽으로 비난을 해버리면은 박근혜 정권은 김정은이 만나려고 지금 애걸복걸 한다는 그런 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사실 이명박이도 김정은인가 뭐 김정일인가 만나려고 돈봉다리지 싸들고 갔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무산됐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돈봉다리를 싸서 애걸복걸을 하든 뭘 하든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그 시각이 오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들하면 NLL 포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병신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꼴보기 싫다고 그 막내 아들을 페르나로 만들어가지고 옆집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참 진짜 대가리 돌대가리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돌로 된 다다미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참나무로 깎아서 만든 팡망이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모시, 저고리, 무명을 그 돌 다듬이 위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따닥따닥 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 참나무 방망이 정말 아주 단단해요. 이런 돌대가리들 보면은 그 참나무 방망이로 그 단단한 대가리를 한 대 탁 쳐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인간들은 잘 처먹어가지고 엉덩이도 아주 찰질 거예요. 찰진 엉덩이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을 보시죠.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방미 때 북한 핵 보유 주장엔 일리가 있다고 하며 파란을 부른 적도 있다. 실제로 북한이 이 발언에 고무돼 핵을 개발해도 저항이 적으리라 오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누구도 이를 북한은 핵을 가져도 된다고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는 순간 정말로 북핵을 용인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그해 11월 이후 대한민국의 북핵 정책이 북핵 호영론으로 바뀐 적이 있는가? 네, 이게 보수 언론의 한계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보유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상대방의 말 중에서 일부를 시인하고 들어간 것이 불가합니다. 그때 말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는 그래서 북한 니들 핵 보유를 하면 니들 손해야.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 니들이 주장하는 것도 세상에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에 100% 틀린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박근혜가 하는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는 있어요. 그 얘기 한 것뿐이에요. 그걸 갖다 이따운 식으로 표현하는 게 보수 언론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의 발언을 북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괜찮단 말이냐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떠들어댄 보수 언론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통령부터 북한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서로 장본인들입니다. 참나. 여하튼 이 보수의 시각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보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단히 부적절한 뉘앙스로 발언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이 NLL을 포기했다고 국내에 공인하는 단계까지 나가서는 곤란하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대표자였다. 이를 무시하면 NLL을 지키려다 NLL을 흔드는 게 된다. 이게 천번 만번 양보해가지고 보수 니들이 맞다고 손 치더라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NLL 문제를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발언한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포기로 몰아가면은 이 인간들아 결국은 NLL을 지키기 위해서 NLL을 갖다가 뒤흔드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신들 아이가. 대한민국 대화록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뒤에 보수나 진보나 모두 NLL이 기준선이라고 선언했으니 국민적 합의는 확인됐다. 그렇다면 보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제 어떻게 포기 발언의 근거를 찾아낼까 대가리 굴리기보다는 이제 출구를 만들어서 NLL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는 게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보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로 인정받지만 보수는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으로 믿음을 얻는다. 이런 보수, 이게 만약 보수라면 대한민국 보수 눈을 닦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예. 진보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진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박정희 시대 때는 드물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위해가 가해질 때는 그 숫자가 매우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물리적인 폭력과 위험이 줄어드니까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었죠. 박근혜 시대 때 전부 다 쥐동아리 다물고 있는데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분은 그야말로 진보의 표상입니다. 반면에 보수는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으로 믿음을 얻는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수는 다 퇴졌습니다. 퇴진 보수를 위해서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조용필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보수 정말 절제로 책임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노래 같네요. 이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저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정자와 가입 부탁드리면서 또한 댓글로 국정원 개새끼야와 유사한 그런 시를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세 분을 선착순으로 혹은 제 맘대로 선정해서 한국 종교가 부끄럽다는 김영민 교수의 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댓글 달아주신 분에서 추부민들레님 손자들 계속 가입시킨다고 그러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솔트피터님은 이두로 이용해서 시를 써주셨네요. 책 당연히 갑니다. 국정원 개이특 부정선거 국가꽃이 정겨운 동산에서 특별히 마음이 열리리 아버지께서 수레를 보내셨다. 난 몰라라 생각하고 있네. 즐거운 마음을 없이 할 수 없으니 고향집을 그리는 마음. 하여튼 박균혜 난 물러나라. 쫓기는 듯이 소리내어 힘들이셨고 고향집으로 간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이런 시 아니라도 또 소년님도 당첨 도둑년아 물로 가라 물공주 나중에 잊지 않고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조합원 가입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해야 하죠. 조합원 두 분인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 광산구 소촌동의 나름꽃님, 그리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팔동의 다시 은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후원과 성원 잊지 않을 겁니다. 자, 찾아보니까 오늘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요. 경쟁사이긴 합니다만은 CBS 노컷뉴스에 변상욱 기자의 기자수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객기에도 홍어가 있고 과메기가 있다? 들어보시죠.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가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를 보도하던 중 사망자가 모두 중국인이라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라는 실언을 내보내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2명이 사망자로 신원이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보도한 인민일보 등의 중국 언론 인터넷판 기사들은 수백만에 이르는 네티즌이 읽고 퍼나르고 댓글을 달았다. 박 대통령이 방중으로 쌓은 성과가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사고 항공기 승무원들이 위험 속에서도 본분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반한 감정은 더욱 증폭됐을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몸을 던져 본분을 지키고 국가의 격을 높이는데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서 엉뚱한 처신으로 그걸 무너뜨리다니. 네. 뿐입니까? 남의 나라에서 국적항공기가 불이 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라도를 들먹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아시아나를 타는 노장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등장시켜 성적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잡아서 구속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또 홍어 출신들은 무조건 아시아나만 탄다더라며 지역감정을 들쑤시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박사모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카페에서는 아시아나는 전두환이 호남비례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기업으로 버스 굴리던 촌놈들이 항공업에 진출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이에요. 정말 쪽팔리고 창피합니다. 이런 보수가 뽑았다는 박근혜도 정말 전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예.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